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리TV 한도 대표입니다. 오늘은요, 강의 조회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년마다 한 번씩 오는 발작, 이거를 좀 미리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단기 발작은 보통 2년에 한 번씩 오고요. 정말 대폭락을 이루는 어떤 그런 발작은 보통 10년에 한 번씩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발작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것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시장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코로나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처럼 좋은 시장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계속해 왔었다라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면, 그런 이유로서 시장이 하락했다라면 이렇게 급격한 회복이 나오지 못합니다. 다행이라고 봐야, 다행은 아니죠. 네, 다행은 아닙니다. 시장으로 봤을 때는 이게 단기간에 폭락을 해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가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면서 이렇게 이제 유동성 장세, 미국이 금리까지 인하하고 국내도 금리를 거의 제로금리 가까이 만들어내면서 유동성이 발생했던 겁니다. 이제 또 시장이 많이 올라오게 되면 또다시 발작이 나타날 텐데, 이게 언제쯤 나타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VIX 지수로, 일명 변동성 지수예요. 공포 지수라고 얘기하면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장이 하락할 때 오르기 때문에 공포 지수라고 얘기를 한 거죠. S&P, 이게 뭐냐면요, S&P 500 지수가 있습니다. 미국에. 이거 옵션 가격이죠. 옵션의 향후 30일간의 변동성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시장의 기대 수치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VIX 지수는 직접적인 매수는 불가능하고 ETF라든가 ETN을 통해서 거래되는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있죠. VIX 지수가 있습니다. ETN으로 이제 상장이 되어 있고요. 이 방법은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학을 좀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표준 편차라는 게 있습니다. 이 표준 편차를 구하는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수치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게 바로 이 VIX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계산 같은 경우는 이제 S&P 500의 선물 옵션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변동이 커지게 되면 옵션에 대한 프리미엄이 상승하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자,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우리가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떤 것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 그 보상이죠. 내가 만약에 어떤 포기를 하거나 이럴 때 받는 보상, 이게 프리미엄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보상을 요구하는 게 커지겠죠. 그래서 변동성이 커지게 되면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게 상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VIX 지수 같은 경우는 콜옵션, 풋옵션 간의 갭을 계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은 또 매주 금요일 날 들어오기 때문에 금요일마다 좀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자, 배경. 이게 이제 왜 공포지수가 되고 왜 이거를 활용해 왔는지, 그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대공황 직전에, 대공황이 발생하기 시작할 때 시장이 먼저 급락을 했단 말이죠. 2029년도에. 그때 바로 이 VIX 지수가 급격히 상승을 지속했다라는 거. 이때 이제 아이디어를 착안을 해서 하나의 이제 어떤 시장의 지표로 활용하게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변동성이기 때문에 종가가 일정하다고 하더라도 장중 자체의 변동성이 크면 이 VIX 지수는 상승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보통 우리가 20 이하에 있을 때는 굉장히 안정적인 상승장이다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10 이하는 사실상 거의 없다, 나오기가 거의 힘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에 한번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거의 뭐 나오지 않는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 이하, 이 VIX 지수가 15 이하일 때는 좀 방심 단계다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왜 우리가 이 VIX 지수가 중요하냐면, 제가 이제 과거치를 쭉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뭡니까? 방심하고 있을 때,
전쟁이 왜 일어나죠? 6.25가 왜 났습니까? 방심해서. 또 뭐 남자분하고 여자분들이 만났을 때 뭐 남자분들이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죠. 너 6.25가 왜 일어난 줄 알아? 그러면서 이제 뭐 방심해서 그러면서 이제 뭐 꼬꼬도 한 번씩 하고 이랬던 장면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심할 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5 이하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완전 젖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상승에 완전 젖어 있고 대응 자체를 할 생각도 안 하고 있다라는. 그래서 완전히 방심하고 있는 단계다. 항상 이렇게 시장은 모든 투자들이 방심할 때 갑자기 블랙스완이 발생하게 됩니다. 블랙스완이 이렇게 생겼죠. 검은 객정이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악재들로 인해서 어떤 위기가 발생하는 것, 감춰져 있는 위험, 뭐 이런 걸 가지고 블랙스완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이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이제 블랙스완이었죠. 어차피 시장을 하락하려고 했었는데 이런 블랙스완이 발생이 되면서 초토화되는 그런 흐름들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제 더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자, 그러면 이 지수를 한번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2, 3년 주기로 한 번씩 발작을 일으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요. 쭉 보시게 되면 그동안의 추세선을 보게 되면 저점이 계속 낮아져 왔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래서 요때 10 이하로 한번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작년이었어요. 이게 거의 나올 수 없는 수치인데 작년에 아주 잠깐 10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재작년이죠. 2019년도에 9년도 말경에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방심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미국 증시에 대해서. 국내 증시 힘들었지만 그 당시 미국은 상당히 좋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죠. 이게 쭉 어땠어요? 저점 이때는 어때요? 자꾸 저점이 내려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저점을 내려갔을 때 여기 왔을 때는 시장이 방심 단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시게 되면 이게 조금 높아집니다. 코로나가 발생했던 2020년 3월, 4월 이 경에도 이 저점은 높아졌습니다. 보이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발작이 한 번씩 쭉 빠지고 쭉 발작, 발작입니다. 자, 여기 이제 코로나 시점이 될 것 같고요. 이만큼까지 올라왔습니다. 이때 이제 VICS가 거의 10에 있던 게 90까지 갔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변동성이 발생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시 쫙 내려오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17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17 정도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가 볼 때는 15 이하로 떨어지게 될 때, 그러니까 이 선을 연결해서 보면 다시 발작이 나타날 수 있는 시점은 15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항상 시장이 올라간다고 했을 때 지금 어쩔 수 없이 시장이 상방을 보고 큰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주식을 예측하는 것보다는 저는 대응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가끔은 올라가는 추세에서 예측이라던가 또는 뭔가 내가 대응을 잘해야 된단 말이죠. 시장은 꼭 발작을 옵니다. 그 발작이 단기 발작이냐 큰 발작이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발작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좀 큰 발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기가 내년에 올해 말이라던가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죠. 국채 금리가 또다시 급등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국채 금리가 2 가까이 간다라고 하면 금리 인상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이것이 바로 또 발작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증세까지 앞으로 단행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보니까 시장이 크게 우려를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방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항상 이 VIX 지수 보시다가 15 이하로 떨어졌다가 갑자기 탁 튀어오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가 시장이 이제 발작을 한번 할 때 되지 않느냐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VIX 지수를 볼 수 있는 사이트는 제가 이 영상 아래 하단에 주소 링크를 걸어 놓을 거고요. 여러분들 관심 종목, 관심 즐겨찾기 해 놓으시고 매일 볼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가끔 보시다가 15 이하로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는 좀 리스크 관리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거기에서 갑자기 뭔가 VIX 지수가 15 이하에서 위로 끌어올리면서 강하게 어떤
변동성이 발생한다면 그때가 좀 발작의 어떤 또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제가 가끔씩 이제 판단하는 건 지표였는데 요 부분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잘 그어보시고 투자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 뭐 정말 우리가 주시장이 영원히 가지 않습니다. 꼭 발작은 나온다는 걸 명심하시고, 그것도 꼭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갈 때 발작이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꼭 대응할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고요. 항상 주식은, 그리고 경제와 관련된 부분들은 대응한 사람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지금 당장 뭐 이제 아직 17 정도 나오고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더 시장이 갈 가능성도 남아있다. 하지만 저는 언제 급변할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VIX 지수 15 이하에서 유를 칠 때는 조금 리스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요. 항상 좀 참고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이거와 함께 이제 볼 수 있는 게 이제 탐욕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탐욕 지수 같은 경우가 아마 80, 90을 넘어가게 되면 역시 사람들의 욕심이 극에 달했다라고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위험 자산에 대한 고점징으로 많이 판단하고 있다는 부분들 참고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도문화TV의 한동훈 대표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네, 그리고 돈마니TV에서 인스타그램을 개설했습니다. 주소 아이디 보이시죠? 돈마니TV만 검색해서 찾으시면 되고요. 여기에서 첫 테마를 분석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유망주 분석, 시황도 업로드, 경제도 분석해서 올려 드릴 예정이니까요. 꼭 신청하셔서 실시간 많은 도움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